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두 번째. 알려진 대로 1차 5개년 계획 결과는 연평균 8.5%라는 고도 성장을 가져왔고, 그중에 공업 부문 성장은 15%가 넘고 있었다. 정부의 1차 계획 중 2차 산업에 대한 정책이 제조업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제조업 성장 환경을 개선시켜 결과적으로는 비료, 시멘트, 석유화학 등 신규 산업의 개발을 촉진시킨 것은 물론 산업의 다양화와 함께 급격한 공업 근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71년도의 수출 목표가 약 15억 달러로 잡혔고, 그중에 상품 수출이 10억 달러가 돼서 원래 계획이었던 약 5억 5,500만 달러보다 무려 82%나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사회 간접 산업의 성장은 말할 나위가 없고, 결국 1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수송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9개월이나 앞당겨져 67년 11월에 기획단이 발족됐고, 건설계획조사단이 편성된 지 1년여 만인 68년 2월에 조기 착공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수송 문제에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과하게 참여해 주도록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게 사실이에요. 예, 각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각하께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수송 문제를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각오가 새로워집니다. 고맙습니다. 다행히 다들 아시는 대로 현대건설이 중심이 돼서 생산지와 시장을 연결하고 도시와 농어촌을 빠르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서 그 도로 시설은 곧 갖추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동량을 수송하고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장차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뒤따라줘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세 사람을 부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더욱이 이때는 정부의 자동차 산업 일원화 조치가 3년 만에 맥없이 풀어진 뒤였고, 신진의 성공을 눈여겨보아왔던 무체벌들이 대거 자동차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때였다.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만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할 수도 있었다. 물론 일원화 조치 소멸 이후 현대는 이미 67년에 아세아 자동차에 뒤이어 설립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고, 현재의 사정은 자동차가 맡아야 될 중거리, 장거리 수송을 철도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아요. 예, 그렇겠습니다. 철도에 의존한다고 해도 철도역이 마을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교통의 비능률성 때문에 결국은 수송비가 상승되고 시간도 많은 낭비를 하게 되고 말이죠. 각하, 김 사장은 3륜차에서부터 4륜 화물차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다닐 수 있습니다. 기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나도 압니다. 각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 되면 열차를 대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우리 김창원 사장이 김초로 사장을 측면 지원하는 거 보니까 뭐 같은 종씨 문중입니까? 아닙니다. 각하, 그 개인 소득의 증가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신진이 승용차를 아주 잘 만들고 있으니 각하께서 더욱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거 완전히 짜고 오셨구만. 어? 이 실장 왜? 각하, 박경원 교통부 장관하고 김정념 상공장관, 주원 건설장관을 대기하라고 할까요? 응? 왜? 막 우리 이 실장이 이렇게 센스가 있고 판단이 탁월해요.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자동차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 실장이 관련 부처 장관을 배석시켜야 되나 해서 그러는데 그런 거지? 각 부처의 그 정책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막 이렇다니까. 아유, 질문사항을 준비한 것도 없는데.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장관 세 분을 한 자리에서 뵙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말입니다. 예. 됐어 괜찮아. 막 그 퇴근들 하라고 해요. 응? 아까만 그 벌써 대기시켜 놓은 거 아니야?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다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우리 이우락 실장도 걱정이 많은 모양입니다. 예. 정주영 사장도 미국의 포드사하고 승용차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곧 좋은 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은 수송에 큰 도움. 그건 나와봐야 알지. 생산하기도 전에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어찌 알아요? 저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낳았다 하면은 전부 아들만 나옵니다, 각하. 예. 각하. 수송비가 상승하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크게 되면은 결국은 경제 성장의 주요한 저해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맞대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로 분위기는 다시 진지해졌다. 수송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나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이제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나도 정 사장 말씀에 공감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도록 하죠. 나한테 집사람도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빨리 좋은 정책 내놓으라고. 참. 이건 내가 숨길 수도 없는 냉정한 보고서인데 IBRD, 그러니까 세계은행, 즉 월드뱅크를 구성하는 5개 조직 중에 하나가 그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아닙니까? 거기서 조사한 교통량 보고서를 우리 정부에서 집중 검토하고 분석을 했어요. 거기 보면 말이죠. 한국은 71년까지 국민소득이 50% 가까이 증가가 예상이 돼서 결국 자동차 수요가 가속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그래서 71년에 가면 차량 보유 대수가 65,300대에 이를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IBRD의 교통량 조사 보고서는 제2차 5개년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매년 승용차 16%, 택시 및 마이크로버스 13.5%, 버스 17%, 트럭 14%, 소형차 20%, 모터사이클 20%,
특수차 14%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이것은 67년도에 59,511대보다 무려 1만여 대가 더 늘어나는 65,300여 대가 71년도에는 도달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60년 당시 한국의 자동차 조립 공장 생산 능력으로는 절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반드시 새로운 공장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되는 셈이었다. 바로 여기서 자동차 산업의 불이 당겨지게 되는 것이다. 별일 없나? 네, 다녀오십니까? 울산 현장에 연락해서 네. 이양섭이 지금 당장 올라오란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다. 정세영 사장이 지금 올라와 있나? 네, 계십니다. 정주영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꿈이 이 시점부터 현실적으로 되살아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이때보다 앞선 67년 12월에 현대 자동차를 새로 설립하면서 포드와 기술 제휴를 했고 이미 1940년대에 시작했던 자동차 산업의 꿈을 현실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꿈들을 실행시키기에는 혼자 몸으로선 가능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동생인 정세영에게 전적으로 맡겨둔 셈이 됐다. 정주영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첫째가 자동차 산업은 고도의 기술 인력을 요구하고 대외 교섭을 절대 필요로 하는데 아직은 건설업에 주력하고 있던 그로서는 어학 실력도 부족하고 자동차 선진 제국들과 교섭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사업 순위로 보아 경제개발 1차 계획 이후 건설 수요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시멘트 공장 건설이나 월남 진출 등의 추진이 밀려 있어 결국은 자신이 직접 자동차 산업에는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기술 척도도 자동차 공장을 운영할 정도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정주영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매력과 미래는 일찍 때부터 벌렸던 아도 서비스의 추억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주영 회장이 생존했을 때 들려준 회고다. 전국에서 이 남북조선 다 해가지고 자동차로 생긴 것이 전부 해서 6,000대인가 있었어요. 6,000대인가. 전국이. 그러니까 이제 고관대작들이 이제 수용차 하나 쓰는데 왜 돈을 벌었냐면은 만약에 총독부 국장들이나 누구나 제가 고생이 나면은 택시를 타고 댕겨 할 판이니까 빨리만 고쳐주면 돈을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둬주는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자동차 뜯어가서는 한번 닦아서 그 무슨 부속이 3개 있겠나 합니까? 그거 손질해가지고 그 부속을 수리해가지고 더럽게 해주고서는 다 새 걸로 갈아닦고선 청구해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들면 10만 원 청구해서 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익이 나는 거죠. 또 그다음에 흔 추억을 사서 곤쳐가지고 우리가 흔 추억을 또 3대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가지고 2년 동안. 그리고 또 현금을 그때 또 넣었다. 하여튼 그걸 한 3년인가 했는데 현금으로 3만 원 있었어요. 그렇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또 자동차 수리 공장도 또 통제 얻어서 또 못하게 만든 거예요. 뭐 남산 그 신궁에 올라가는 난간 쇠붙에서 다 뜯어가고 가정에는 뭐 녹그릇 숟가락까지 다 공출해서 그 금속은 저건 파니까. 찾으셨어요? 정주영의 셋째 동생인 정세영은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마이애미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현대건설에 입사한 후
현대자동차 설립과 동시에 초대 사장에 취임했다.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창업주인 셈이었다. 본사에 와 있었구나. 또 울산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코티나 생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무엇보다 허가 조건인 5월까지 제조 공장이랑 시설 기준을 갖추는 일이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라는 건 시작했으면 반드시 결과는 있기 마련이니까 뭐 간단하든 복잡하든 그런 거 고민할 거 없어. 예, 달도 시간이 가면 만월이 되고 애도 달이 차면 낳게 돼 있어. 아 형님도 참. 세영아, 예, 대통령 만나고 왔다. 코티나 빨리 선보이도록 해. 예? 아유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막상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고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 여건에서 될지 그것부터 자꾸 회의감이 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시방? 정주영의 스타일은 일단 업무에 들어가면 동생이고 아들이고 특별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간에서는 결혼한 자식에게도 주먹이 올라간다는 소문이 퍼져 있으나 그것은 자식이기 이전에 업무적인 일로 호통을 칠 때인데, 그것이 앞뒤 모두 생략하고 자식이라는 점만 강조해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와전돼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물론 형제들은 모두 정주영을 아버지처럼 여긴다고 했다. 여하튼 정주영의 스타일은 변명이 허용되지 않았다. 정세영의 경우는 형제들 중에 가장 신뢰하고 이론에 밝아 그나마 정주영도 신중히 대해주는 편이었지만 이날은 언성이 높았던 모양이다. 뭐이가 여건이고 아니 뭐이가 회의적이야?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차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판매 교육이 필요하고 AS 관계가 있고. 에이? AS가 뭐야? 그거는 애프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아프터 서비스 좋아하네. 생산하는 데만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회의적이다 어렵다 하면서 아프터 서비스가 어딨어? 아니 그게요, 아직 AS에 대해서 그 국민들한테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럽니다만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는 말이야, 차만 만들면 못 팔아서 난리가 나. 아니 없어서 못 팔 텐데 아프터 서비스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할 게 그거 뭐 있어?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드시 AS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적지 않은 기업이 될 겁니다. 형님 말씀대로 차가 잘 팔리게 되면은 더더욱 중요한 파트로 떠오르게 되는 게 AS입니다. 이제 시끄러! 그간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지 차도 안 나오고 있는 판국에 뭐이가 AS야? 에이? 이것 봐,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아. 그러나 일단 시작이 된 사업에이냐? 응? 대통령을 만나고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수송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 제2차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계속될 경우에 성장의 중요한 저해 요인이 바로 수송 체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렇게 박 대통령께서 직접 분석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예. 물론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이거 이 참직. 넌 도대체가 이론에 너무 강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시키고 돈을 버느냐를 생각해야지 말이야. 형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니까 드러나는 문제지, 우리는 지금 코티나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생산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가 참. 뭐이가 문제야?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공장 건설, 한편에서는 부품 구매, 한쪽에서는 라인 설치까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막 후려대고 있지만은 라인이 설치돼도
부품 도입에다가 조립까지 이거 뭐 간단한 일입니까 그게? 예? 뭐 형님은 크게 내다보시니까 그렇겠지만은 자동차만 들여다보고 있는 저로서는 정부에서 몇 프로 성장이다, 몇 프로 양산이다 하는 게 이게 피부에 닿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예? 솔직히 짜증스러운 소리입니다. 뭐야? 자동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겠다고 하지만은 말로만 육성이 됩니까? 도로 사정 엉망, 부품 생산업체도 제대로 없어. 일반 국민들의 수입은 여전해. 아니 뭘로 육성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 정부 정책에서 수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돈벌이 생각에 전념하겠구나. 주먹을 불끈 쥐어야지. 아니지 하나에서 10가지 안 된다는 것이 더 많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현실을 외면하고 정책이 성공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이제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무조건 코티나 생산에 박차를 가해. 아휴, 그렇게 하고 곧바로 트럭 생산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란 말이야. 예?